안녕하세요. 액신입니다. 오늘은 VLOOKUP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VLOOKUP이란 것은 찾는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굉장히 편하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재고장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순번과 여기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순번과 뭐 가격, 요 두 가지 자료,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 자료만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순번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2번과 뭐 10번만 필요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순번의 가격을 이쪽에다가 적어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은 지금 가격이 1000원이죠. 10번은 가격이 800원. 자, 이런 경우,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그냥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순번 여기다 적고 옆에 있는 가격 복사해서 적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자기가 찾는 것들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이럴 때 우리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 VLOOKUP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함수는 수식에 일단 있다고 했었고요. 이 VLOOKUP, 여기 찾는 거죠. 찾는 거. 여기 보시면 찾기 참조 영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수식 중에. 그러니까 이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뭐 복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참조 영역. 예. 뭐 이 표 안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떤 영역 안에서 찾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요 수식 아래에 있는 여기 찾기 참조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ABCD 순서로 맨 밑에 보시면 VLOOKU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ookup, 뭔가 찾는 느낌이 딱 들죠? 네. VLOOKUP으로 한번, 그러면 지금 했던 것을 한번 VLOOKUP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자, 여기 한번 삭제를 해보고요. 자, 여기에는 똑같이 순번이 온다고 하고요. 여기 똑같이 그냥 복사해 넣을게요. 여기에는 아까처럼 가격이 온다고 할 때, 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만약에 4번, 9번, 15번 이렇게 세 가지 순번에 해당되는 가격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처음에는 직접 복사해서 했지만 VLOOKUP이란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수식에 찾기 참조 영역, 자, VLOOKUP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 여기 가격, 여기에 가격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고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야 될 창이 뜹니다. 자, lookup value. 자, 이건 뭐냐면 어느 순번에서 찾을 것인가? 여기 이 앞에 순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순번. 여기 lookup value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lookup value, 이거는 지금 4번이라는 순서의 순번의 가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lookup value는 요 순번이에요. 순번. 내가 찾는 값의 기준이 요 순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거의 순번에 해당되는 가격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테이블은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영역. 자, 우선은 쉽게 여기 전체 영역을 한번 지정을 해줘 볼까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테이블 안에서 찾는 거니까 일단 쉽게 한번 그냥 이렇게 해줘 볼게요. 드래그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끝까지. 그럼 이런 식으로 A1에서 F17까지 이렇게 딱, 여기 점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이 영역을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call index num,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전체 선택한 영역 테이블 중에서 이 가져오려는 가격이
이 영역을 여기서부터 첫 번째라고 할 때 몇 번째에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순번이 1번이라고 하면 상품명은 2번, 3번, 가격은 4번이 되겠죠? 네 번째에 해당되는 4번,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range lookup. 이건 뭐냐면 여기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false를 씁니다. false를 쓰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예를 들면 순번이 4번이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4번을 딱 찾아서 이 가격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앞에 순번이 정확하게 딱 4번이어야 돼요. 4번과 비슷한 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딱 4번.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true를 하면 엄한 값들을 막 가져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딱 원하는 그 값을 하려면 보통은 false를 씁니다. false. 일단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4번에 해당되는 가격은 3,000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4번에 해당되는 가격은 3,000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짝쭉 드래그 밑으로 하면 자 각각에 해당되는 가격을 자동으로 자, 9번에 해당되는 가격은 1,000원 15번에 해당되는 가격도 1,000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게 VLOOKUP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VLOOKUP은 지금 아까 테이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원하는 여기 처음 내가 원하는 찾으려고 하는 처음 값, 이 원하는 값이 이 쭉 드래그 했을 때 선택한 영역 중에 첫 번째에 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순번이 4번일 때 가격을 가져오는 건데 이 순번이 첫 번째에 있어야 돼요. 선택한 영역의 첫 번째에 있어야 돼요. 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첫 번째에 있는 순번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를 딱 4번에 3,000원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만약에 선택 영역을 아까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순번이 아니고요. 만약에 상품명이라고 하면 상품명이라고 하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우유, 원피스, 점퍼 상품명이 우유, 원피스, 점퍼일 때 가격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다면 아까처럼 VLOOKUP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하면 선택 영역의 1번은 상품명이 아니라 순번이기 때문에 VLOOKUP을 그렇게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찾으려는 이 상품명이 내 선택 영역의 첫 번째에 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지금 상품명이죠. 여기가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어떤 값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할 때 선택 영역을 아까는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한 영역의 첫 번째는 순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품명의 영역을 첫 번째로 오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열이 되는 거죠. 한번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fx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최근 사용한 함수 VLOOKUP이 나오죠. VLOOKUP 확인. 자, lookup value는 여기 상품명에 해당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요 값이 이 출력되는 가격 옆에 있는 요 상품명 lookup value를 이렇게 우유로 선택을 해주고요. H2열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자, 여기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이 깜빡깜빡하게 삥 점선이 돌아가는 이 선택 영역 중에 첫 번째 열이 바로 상품명에 해당되는 열이 됐죠. 그래서 여기 상품명을 기준으로 하려면 첫 번째 열이 상품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 컬 인덱스 넘버인데요. 자, 아까는 가격이 여기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순번부터 했기 때문에 1, 2, 3, 4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택 영역이 이렇게 상품명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컬 인덱스 넘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가격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번. 자, 레인지 룩업은 일단 무조건 false 써주세요. 이거는 뭐 비슷한 값을 찾는다는 게 말이 그렇지 정말 이게 어떤 비슷한 값인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false 확인. 자, 우유는 1,000원 이렇게 가져왔죠.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쭉 드래그 해보면 네, 원피스 3,000원, 점퍼 9,000원 자동으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이게 바로 vlookup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품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델명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품목을 자, 이거에 해당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명을 가져와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 최근에 사용한 함수 vlookup 확인 누르시고요. 자, 지금 lookup 밸류가 지금 품목이니까 여기 바로 옆에 값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일 경우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테이블 어레이. 자, 품목이 1번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품목이 1번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품목부터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굳이 이렇게 딱 테이블을 딱 맞춰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차피 내가 찾는 항목의 1번이 품목이면 되는 거니까 이 C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여기 원하는 데까지 F까지 이렇게 하면 요 밑으로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C열, D열, E열, F열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밑으로 쭉 끝까지 막 엄청 내려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쭈르르 드래그하면 계속 드래그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C열부터 F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 안에서 내가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점이 되는 lookup 밸류 값이 품목이면 첫 번째 값이 품목으로 와야 된다는 거. 선택하는 첫 번째가 품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vlookup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잘 몰라서 vlookup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컬 인덱스 넘버는 지금 모델명을 찾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델명까지는 요게 1번, 품목이 1번, 2번, 3번, 4번이죠. 모델명은 4번. 요 4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 레인지 룩업은 무조건 거의 false를 적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확인. 자, 그러면 식품에 해당되는 모델명은 A 이렇게 딱 따라오는 거예요. 드래그를 쭉 해주면 각각에 해당되는 의류는 D, 문구는 L. 의류는 D, 문구는 L 이렇게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내가 지금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여기 품목인데요. 자, 식품에 해당되는 거, 의류, 문구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걸 찾는데 보면 식품이 지금 많죠, 이렇게. 식품이 많아요. 여기도 밑에도 식품이 있고, 여기도 밑에도 식품이 있어요. 의류도 역시 한 개가 아니죠. 문구도 역시 하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품목 중에 브이룩업으로 값을 가져올 때는 브이룩업은 가장 위쪽에 있는 값을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요 모델명 A를 가져오는 거죠. 요거죠.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의류도 여러 가지 의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문구 역시도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문구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값을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게 브이룩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응용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엑셀 안에서, 한 시트 안에서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한 화면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트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추가 시트를 한번 새 시트를 만들어서 시트 1 그냥 이렇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재고장 시트고 여기는 시트 1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똑같이 브이룩업을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아까는 여기 같은 시트 안에서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상품명과 모델명, 상품명을 기준으로 하고 모델명을 가져오는 브이룩업을 한번 요 시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상품명, 여기는 모델 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상품명과 모델명 기준은 요 상품명으로 하는데 내가 가져올 값은 뭘로 할까요? 원피스, 캔커피, 식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피스, 식혜, 뭐였죠? 다른 거 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세 가지의 값을 브이룩업을 활용해서 한번 모델 번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 어떻게 했죠? fx 브이룩업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브이룩업. 자, 룩업 밸류는 상품명에 해당되는 바로 옆에 값 이렇게 찍어주고 A2에 해당되는 값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테이블 어레이. 아까는 옆에 보이는 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쭈르륵 드래그 했었는데 똑같은데 여기 시트만 달라진 것 뿐이죠. 거기 찾아가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트가 재고장이었죠. 여기 눌러서 재고장을 누르고 이 재고장 안에서 아까 내가 원하던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방금은 여기 보시면 시트 1에서 상품명과 모델 번호 이게 다 해당되는 부분. 첫 번째 기준이 상품명이죠. 그럼 재고장을 들어가서 상품명부터 B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인덱스 넘버, 컬 인덱스 넘버는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모델명은 5번입니다. 5번. 자, 여기서는 지금 재고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선택된 건데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워주고 그냥 5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range 룩업은 거의 false 이렇게 하시면 확인. 원피스에 해당되는 자, 어딨나요? 원피스에 해당되는 자, 보세요. 이렇게 자료가 얼마 없는데도 찾기 힘들잖아요. 자,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원피스에 해당되는 모델명은 D. 브이룩업을 활용하면 한 번에 이렇게 찾아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거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고 이 함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원피스는 D, 식혜는 K, 라면은 O. 이렇게. 이게 이제 V룩업을 다른 시트가 다를 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테이블 어레이를 할 때, 여기 재고장에서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면서 쭉 보시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1C, 2C, 3C, 4C, 5C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걸 드래그 하면서 몇 번째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1, 2, 3, 4, 5 이렇게 드래그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렇게 세어가면서 요 숫자를 보거나 세어가면서 내가 몇 번째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지 이거를 따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요 과정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다섯 번째였지 하고 5를 써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에 숫자를 써야 되는데 몇 번째였더라 모를 때는 여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재고장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여기다 재고장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게 시트의 번호, 시트의 이름을 요 앞에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숫자만 쓰면 되니까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지우고 내가 해당되는 번호가 몇 번인지 5번이면 5번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딱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한 가지의 활용만 더 하고 Vlookup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는 이제 시트가 다른 경우, 다른 시트에서 이 Vlookup을 활용하는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문서에서 문서 간의 이 Vlookup을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가 통합 문서 하나를 한번 새 빈 문서를 한번 이렇게 미리 열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렇게 시작 메뉴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지금 어느 문서를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지 요거를 선택할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시트를 선택하듯이 문서를 선택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문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요. 아까와 같이 이 문서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 통합 문서 새로운 문서로 Vlookup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순번과 수량 이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순번이 기준이 되고 수량이 그 다음 가져오는 값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순번과 여기 다음 다른 통합 문서에 그래서 순번과 자, 지금 보면 뭐 3번, 7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7번, 10번, 15번까지 이렇게 한번 15번까지 Vlookup. 자, 여기 이 통합 문서 쪽, 여기 재고장 말고 통합 문서에서 지금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lookup. 최근에 사용한 함수 Vlookup을 클릭하고요. 자, lookup value는 아까 순번이었죠? 바로 옆에 있는 순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A2에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주고요. 테이블 어레이. 자, 여기가 이제 아까처럼 선택을, 시트는 요 밑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시트를 눌렀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자기가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문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고장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면서 이 재고장에서
여기 순번부터 A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알려준 팁 있죠? 여기 쭉 갈 때 위에 1C, 2C, 3C 지금 몇 번째 칼럼인지 지금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자, 아니면 직접 세봐도 돼요. 본인이 하면서 1, 2, 3, 4, 5 이렇게 해도 되고, 귀찮다 그럼 쭉 드래그하고 맨 마지막이 6C 칼럼 여섯 번째 칼럼이라는 얘기니까요. 지금 내가 찾으려는 모델명은 여섯 번째에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쭉.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섯 번째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는 6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fals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쭉 하면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순번에 해당되는 수량을 다른 테이블에서 여기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랑 똑같이 순번, 순번이 내가 선택하는 곳에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다행히 여기는 첫 번째가 순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했고요. 만약에 기준점이 품목이었다면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VLOOKUP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했었던 재고장이 여기 있고요. 이곳에는 지금 상품명과 품목을 미리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엑셀 문서가 또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마지막 요 수량 부분만 VLOOKUP으로 가져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요 통합 문서에서 수량을 가져올 값이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되니까 여기 출력될 곳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수식에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이렇게 해서 자, lookup value는 자, 기준점이 되는 부분 과자 여기 상품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A2 과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 이쪽 여기 밑에서 보시면 자 이쪽 재고장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재고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재고장으로 옵니다. 그럼 이거 살짝 옆으로 옮겨 주시고 자, 지금 아까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량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 상품명 B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할 때 맨 첫 번째가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에서부터 쭈루룩 해서 끝까지 가셔도 되고 내가 수량을 얻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C, 2C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위에 1C, 2C, 3C, 4C 이렇게 컬럼 네 번째 컬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품명을 기준으로 네 번째가 수량이니까 네 번째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 영역을 선택해 줌에 있어서 여기까지 가도 되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영역을 지정하든 여기가 네 번째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 네 번째 수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포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포함을 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컬러 인덱스 넘버는 아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면 이제 4라고 쓰면 되고요. range lookup은 false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정확한 값을 기준으로 찾을 때 이렇게 false라고 씁니다. 확인. 자,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기준점에서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는 수량이 500개. 맞나 한번 볼까요? 과자는 500개. 그렇죠? 껌은 35개. 볼까요? 껌은 35개. 이렇게 해서 VLOOKU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VLOOKUP의 마지막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상품명에 뭐 이렇게 빵, 식빵, 우유, 두유, 과자, 스낵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VLOOKUP으로 가져오고 싶은 내가 원하는 항목은
빵과 과자와 뭐 스커트, 콜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근데 그 기본 소스가 되는 이 자료들을 보니까 딱 일치하지가 않아요. 빵인데 여기는 빵도 있고 식빵도 같이 이렇게 한 셀에 과자가 있는데 과자와 스낵이 같이 있고, 스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치마와 스커트가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콜라를 가져와야 되는데 콜라, 탄산음료. 자, 이런 경우는 vlookup은 요 값을 여기에서 찾아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이 딱 맞아야 여기에 값을,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vlookup을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fx 누르시고요. 최근에 지금 vlookup 누르시고,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lookup value.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보통은 그냥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i2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테이블을 찾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빵 앞뒤로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를 찾을 때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별표, 그리고 뒤에도 별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빵 앞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표와 별표 사이에 있는 이 값은, 만약에 이 앞에 요 빵 앞에 어떤 문자가 오든 빵 뒤에 어떤 문자가 오든 요 빵을 중심으로 해서 같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요 핵심 키워드는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내가 요거를 찾아야 되는, 빵을 찾아야 되는데 빵 앞뒤로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요 빵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vlookup을 쓰고 싶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앞뒤로 별표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원래는 이렇게 빵 앞뒤로 별표를 붙여주면, 이렇게 직접 빵을 써준다고 하면, 여기에 직접 문자를 써준다고 하면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앞뒤로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엑셀이 이렇게 해주면서 요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빵 앞뒤로 뭐 어떤 문자가 와도 요거를 같은 걸로 쳐준다, 같이 인식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i2라는 셀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앞뒤로 별표를 붙일 때 큰 따옴표를 하고 별표를 붙여줘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얘가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AND라는 부호를 통해서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를 안 찍었네, 큰 따옴표를 안 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2라는 셀 값 앞뒤에 별표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 별표를 그냥 붙여주지 말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큰 따옴표를 넣었을 때는 그냥 해주면 이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요거와 AND, 요 셀 i2라는 셀 AND 별표, 이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직접 빵을 썼을 때와 똑같은 값이 이렇게 별표, 빵, 별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따옴표로 묶어주는 이 기능을 수식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i2라는 셀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쭉 내릴 때 i2 그다음에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i3, i4 이런 식으로 요 값이 바뀔 때도 이 수식이 먹혀야 되기 때문에, 즉 그냥 빵이라고만 쓰면 안 되니까 셀 값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별표를 따옴표, 큰 따옴표 해주고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AND라는 조합부호,
and를 써서 이런 수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이걸 1열에 오게 B부터 F까지 쭉 선택을 해주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지금 가격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1, 2, 3이죠. 1번 열에서부터 3번. 그리고 여기는 항상 false. 자, 이렇게 해주면 분명 빵이지만 얘는 여기서 빵과 식빵이 있는 것을 찾아요. 이게 그렇게 안 해주면 못 찾죠. 여기가 값이 제대로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과자와 스낵이 같이 써 있지만 지금 수식에는 과자를 포함한 앞뒤로 별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도 과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커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커트 앞으로 이렇게 치마 슬래시 스커트지만 요 앞에 별표를 해놨기 때문에 스커트만 있으면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콜라도 역시 콜라 탄산음료지만 뒤에 다른 문자가 있어도 별표로 얘가 같다고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활용을 못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브이룩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엑셀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쓰다가 브이룩업을 활용하는 순간부터 엑셀의 수준이 한 두세 단계는 확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자, 이 브이룩업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이게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설명들을 잘 생각하셔서 엑셀의 실력이 한꺼번에 확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